자, 일단 보시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 성질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선생님 첫 번째 기본 성질, 두 번째 대칭성과 주기성, 세 번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그죠? 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파트를 들어갈 건데, 아마 미분의 활용에서 우리가 정리한 게 꽤 있었잖아. 그지? 미분의 활용은 양이 되게 많았죠. 그죠? 적분의 활용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똑같이 있는데, 그 미분의 활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활용에서 왜 그래프 그림이 있었잖아. 그 안에 막 유형 열나 많죠. 증가파, 볼록파, 뭐 극대흡수, 변곡점 막 많잖아. 그지? 근데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활용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큰 테두리는 또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뭘 배울 거냐면, 오늘 잠깐 적으면서 갈까요?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은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선생님이 감기 걸린다. 막 큰일 났다.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발음에 유의하여 수업을 할 때 잘 들어라. 자지 말고 잘 들어라. 알겠냐? 자, 정적분의 활용은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적분을 처음에 수학자들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래프상에, 그지? 기억나냐?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함이었지. 근데 우리가 이 길이들을 쌓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인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인 넓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 개념만 잘 자리 앞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겠어? 그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 즉 정적분의 활용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사용합니다. 이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곡선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이라는 거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좀 확장해서 부피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선분의 길이를 쌓아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맞죠? 그럼 부피를 구할 때 뭘 쌓겠냐? 면적. 그죠? 어떤 면의 면적을 쌓을 거야. 이해됐습니까? X축이 만약 이렇게 있다면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면을 X축 쌓아버리는 거죠. 이 쌓을 때 하는 행위가 적분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면적을 쌓아버리면 뭐가 되겠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은 속도 관련 활용. 그냥 우리가 미분에서 속도 관련 활용을 배울 때 위치의 식을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지금 우리는 미분의 반대 개념인 적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되겠죠. 그치? 거꾸로 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여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해서 속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 이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당연히 넓이 구하기. 이렇게 넓이 구하기 연습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 정적분의 정의와 똑같은 얘기야, 그냥. 이거 우리가 했던 거니까. y는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x는 a부터 x는 b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건 요 길이가 사실 이 점의 y좌표 맞죠? 그죠? 이 y라는 길이가 쌓여있다는 의미로 정적분을 쓰는 거죠. 근데 쌓을 때 x축으로 쌓는 거야, y축으로 쌓는 거야 지금? x축으로 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중간 관념은 y라는 길이가 쌓여있다. x축으로. 그치? a부터 b까지. 이게 올바른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 정적분의 식을 통해서 얘를 x에 관해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y를 뭐로 바꾼 거야? fx로 바꿔서 진행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저번에 배웠던 내용인 거죠. a부터 b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 넓이를 구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넓이가 아니야. 부호 넓이가 구해지는 거죠. 이 말 이해됩니까? 왜냐면 이런 개념이었잖아. 길이를 쌓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 이 넓이가 2고 이 넓이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0이야. y는 x. 내가 이 넓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를 한 방에 진행해버리면 실제 넓이가 2랑 1이라 봤을 때 알겠죠? 적분을 한 번에 진행하면 결과 어떻게 돼?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왜? 양수인 넓이와 음수인 넓이가 상쇄가 되니까. 그럼 내가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려면 적분을 한 번에 진행하면 돼, 안 돼? 합이요?
이 두 넓이 합을 구하려면 그쵸? 각각을 진행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진행해서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진행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난 넓이만 보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떼버리면 되겠죠? 넓이 1 되니까. 그럼 두 넓이 합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묻는 건 그냥 적분을 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숨어있는 넓이를 구하는 작업이야. 그러면 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면 넓이를 구할 때 한 번에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라서 나눠서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넓이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가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틀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양수 쪽인 건 그냥 접근하면 되고 음수 쪽인 건 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진행해버리면 넓이가 먹어버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각각을 좀 상황을 보고 어떻게 구할지를 계획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넓이를 이제 구하러 갈 건데 넓이를 구하기 전에 요 두 가지 의미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진행을 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겠죠? 이거 x가 a부터 x가 b까지 부호 넓이 합이죠. 이건 실제 넓이들의 합을 구한 건 아니잖아. 실제 x축과 이런 넓이들의 합을 구한 게 아니라 플러스 넓이와 마이너스 넓이를 다 상쇄를 시켜서 그죠? 최종적인 값을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쌤이 이런 내용에 쌤이 쓰는 용어는 부호 넓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알겠죠? 실제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적분의 결과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정적분의 결과. 그러니까 부호 넓이라는 표현은 내가 쓰는 표현이고 알겠죠? 원래 교과서의 표현이 이제 그냥 정적분의 계산 결과. 걔는 어떤 개념이야? 양수인 넓이와 음수인 넓이가 서로 막 엉켜가지고 그지? 실제로 그걸 그 합해지. 그죠? 그 특정 값만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는 x축과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린다 잘라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제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런 경우.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선생님 조금 전에 그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요. 요렇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칠게요. 오케이? Y는 fx입니다. 잘 봐. 자, 예를 들어 내가 요 넓이가 뭐 2라 치고 요 넓이 3이라 치고 이거는 알겠죠?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fx의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는 거죠? 얼마가 나오겠어? 훨씬 나오겠죠. 자, 근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함수는 fx가 아니라 fx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 맞죠? 그러면 fx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x축 아랫부분이 그렇죠. 꺾여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돼? 그럼 난 실제로 이런 노란색 그래프와 x축과 넓이 구하는 거 맞지? 그럼 봐. 원래 양수였던 2란 넓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원래 얘는 정적분의 결과로 보면 마이너스 3인데 그지? 실제로 꺾여 올렸으니까 얼마겠어?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의 그래프를 적분을 취해버리면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봐봐. 절대값이 있는 상태는 굳이 이런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절대값을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식과 꺾인 식은 틀린 식일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로 분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그렇게 보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개념만 가지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는 이런 상태 맞죠? 이런 상태에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그냥 넓이만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넓이가 2였고 여기 넓이가 3이었어. 굳이 내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A부터 B까지 절대값이 있는 적분을 해버리면 A부터 B까지 X축과의 진짜 넓이들만 구하라는 거야. 왜? 마이너스를 끌어올릴 거니까. 그치?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겠어요? 5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되겠습니까? 즉 이런 말이 갖는 의미는 X가 A일 때부터 A부터
x가 b까지, 물론 x축과 이루어지냐, 알겠지? 기준은 x축이니까, 그죠? 과 이루는 넓이를 구한 결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없다라는 거야. 실제 넓이를 구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가지고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이 문제 기억하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x dx. 요거 어떻게 풀었지 기억나요? 어? 그렇죠. 절대값 x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 x가 함수일 때는 마이너스 x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분리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밑에 거 쓰고 0부터 1까지는 위에 거 써잖아. 맞나요? 근데 이걸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일단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봐. 이제 우리 이과 특히나 이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수능이 잡혀. 알겠습니까? 잘 봐. 얘를 다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어떻고? 야 fx가 얼마야? x가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짠 다음에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는 거야? x축과 이런 실제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그럼 난 절대값을 그리는 게 아니야. 선생님 저번 시간에 왜 우함수를 설명하고 절대값을 그렸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를 fx만 그리는 거야. 절대값을 무시한 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fx야. 물론 얘는 x지, x. 여기까지 이때 나한테 뭘 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죠? 이 사이에 실제 넓이들의 합을 구하는 거 맞지? 요 넓이 얼마겠냐? 가로 길이 1. 그지? 직선은 넓이 그냥 구하면 되니까. 만약에 곡선이면 적분을 할 거야. 또 알겠죠? 여기 길이 얼마일까? 넓이. 그죠? 넓이는 2분의 1. 그죠? 얘 마찬가지 얼마? 2분의 1. 그죠?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태니까 난 뭘 구할 거야? 실제 넓이요. 얼마야? 1 이렇게 볼 거지. 이랬어? 만약에 절대값이 없으면 얼마겠어? 0 되겠죠. 기함수니까 0 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0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넓이 구하는데 적용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오케이? 그럼 쌤이 넓이 구하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32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다음 곡선과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곡선에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음 곡선과 X축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지? 132번을 풀겠습니다. Y는 X 상승 마이너스 X야.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봐봐. 자, 지금 우리는 이 곡선과 누구? X축이 이런 넓이 맞지? 그럼 내가 넓이를,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은 내가 신경 쓰는 그래프만 그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굳이 Y축 같은 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Y축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 그래프와 X축 그리고 Y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이런 말이 달라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얘기했으니까 이 둘의 그래프만 관계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요 3차 함수를 X축과의 관계로 그리려면 이걸 그래프를 그릴 때 잘 들어봐. 미분을 해서 그려야 돼? 인수분을 해서 그려야 돼? X축과의 관계를 그리려면요. 그렇죠. 인수분해인 거죠. 얘를 인수분해야 합니다. Y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되겠죠. 이해되겠어? X축이 있습니다. 교점 몇 개야? 마이너스 1, 0, 1. 그죠? 내가 원하는 그래프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겠어? Y축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X축과 이 넓이 여기랑 여기 맞지? 근데 이거 한 번에 접근하면 돼, 안 돼? 안 돼. 넓이로 갈 거니까. 그걸 그래프를 그려야지 판단이 쓰는 거지. 그냥 뭘 거냐?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막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한번 해.
그러면 얘는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양수. 양수가 나오겠죠. 이게 그냥 답인 거야. 그죠?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을 또 해. 그냥 해버려. 그럼 얘는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얼마 나올 거야? 마이너스 된 게 넓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건 부호 넓이니까. 오케이 말이? 그렇게 넓이 구하면 된다. 근데 쌤이 요거 풀어볼게요. 풀려고 하는데 야, 이 함수 딱 보니까 이게 무슨 함수냐? 기함수. 그렇죠. 기함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는 분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특이하게 홀수 차가 있는 거 맞죠? 이건 분명히 여기 있는 원점 대칭일 거야. 이해했어? 그럼 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떨까? 같을 거예요. 그럼 굳이 두 번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상대적으로 산수하기 쉬운 얘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얘가 왜 쉽냐면 0부터 1까지니까 적분하면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죠. 0부터 1까지 는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0 넣으면 빵이니까 뺄 거 없죠?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음수가 나오는 거 맞지? 맞습니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요 넓이가 얼마나 거지 지금?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이쪽도? 그렇죠.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넓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겼어. 134번에 밑에 거 넣으면 풀어라. 135번 적어볼게요. 135번입니다. 다음 곡선과 직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죠? 자, 이번엔 봐봐. 곡선과 얘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곡선과 거기 나오는 직선 및 X축이 그죠? 그럼 당연히 난 얘를 그릴 때 곡선과 직선과 X축을 그려야 되겠지. 그것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좀 쉬운 직선이네. X는 0과 X는 1. X축, 그죠? 자,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아, 이것도 X축과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연립하기 쉽게 어렵냐? 아, 연립이래. 인수분 같은 안 되죠? 그죠? 그냥 그릴게요. 요거는 우리 그릴 수 있어요. 요런 거는 방함수 아니니까. 인수분 같은 안 되잖아. 그지? 자, 이거 어떻게 그리죠? 요거 그리는 거 기억나냐? 이거 지수함수야. 밑이 보다 커져. 그죠? 그럼 얘만 그리면 기준점이 0,1이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얘를 몇 칸 내린 거야? 3칸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겠지. 이래봤어. 그래프는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상태입니다. 오케이 말이? 자, 근데 문제는 0부터 1까지인데 아, 조금 짜증나는 게 봐봐. 이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게 지우고 X는 0은 여기 있는 거 맞죠? 네. X축은 여기 있는 거 맞죠? 그죠? 아, 쌤이 좀 짜증나는 표현을 왜 할까? 저거 어디지나. 그렇죠. X는 1이라는 게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인지 모르잖아. 요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요 교점 어떻게 구하지? X 절편 구하는 거니까 Y에 0을 대입하는 거. 그렇죠. 잘 보아. 넘기면 3은 2x 그치? X가 얼마야? 뭘까요? 로그 2에 무식하게 이거 ln이었습니다. ln3. 그렇죠. ln3입니다. 아주 바보는 아니군요. 좋습니다. 자, x ln3이야. 여기가 ln3이라는 거지. ln3.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ln3이 1보다 클까 작을까? 크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2가 약 얼마죠? 약? 이거 크게 기억해야 돼. 약? 2.7. 그렇죠. 2.71점 됩니다. 아시겠죠? 3은 2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클 거야. 오케이? 그럼 오케이 말이 1이 어디 있다는 파악했어? 1이 여기보다 안쪽에 있다는 파악을 했죠. 난 그럼 X축과 이루다면 여기 맞지? 요 놈이 구하는 거죠? 한 번만 접근하면 돼? 두 번 해야 돼? 얘 구하려면? 두 번 해야 돼? 한 번.
그 죄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함수 이 그래프 뭐 있어? 여기잖아. 0부터 1까지 2x-3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 되겠어? 이거 산수하면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음수가 나올 겁니다. 왜? 그래프가 밑에 있잖아. 이해되겠어? 자, 뺄게요. 2를 대입해 2-3에서 뺍니다. 0을 대입하면 1이죠? 0은 0이니까. 그러면 2-4가 되겠죠. 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를 보는 거지. 그럼 쌤이 넓이를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 그래프를 그려야지 파악이 되지. 이걸 한 번에 갈지 두 번에 갈지 이런 생각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말이? 저거요. 네? A이 바깥에 있으면 그러면 짜증나지겠지. 이해되죠? 이상하게 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으면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우고 얘기하자. 만약에 유빈이의 의견이 맞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Y는 좋은 질문이라 진행 좀 해보겠습니다. X는 0과 X는 2로 둘러싸인. 이러면 넘어갈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프는 금방 우리가 그린 것처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만나게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여기가 ln3이니까 2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얘가. 그러면 x는 0은 여기지? x는 1이 여기 있겠죠. 그죠? 넓이가 두 파트입니다. 그쵸? 적분을 몇 번 하는 거야? 두 번 그렇죠. 요거 숫자야. 요걸 쓰는데 너무 이 버거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숫자야 그냥. 그래서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보잖아. 그지? ln3 받고 어떻게 적분하지? 아 이거 숫자야 그냥. 대보면 돼. 내가 들어가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ln3까지 이거 숫자 그냥 로그니까 2x-3x 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거 하는 거 보여주면 요거 해볼 수 있겠지? 요거 하는 거 해볼게요. 얘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부정적분 2x는 3이었지 참. 그치? 적분한 마이너스 3x 0부터 ln3 3 어? 3이면 ln3 그러니까 이 가운데 들어가는 식 뭔 소리야? 이게 식이지? 얘 적분했지? 아 적분 적분해야지. 아 그치. 이게 적분했으니까 쌤이 적분을 한 걸 여기서 써버렸잖아. 그건 아니고 요식을 정적분했으니까 얘를 부정적분한 건 얘니까. 그치? ln3을 대입합니다. 얼마야? 하수가 2에 ln3이잖아. 아직 너가 ln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보여야 돼. 로그 2에 3이잖아. 이거 얼마야? 얘랑 얘랑 바꿀 수 있어 없어? 뒤질려고 몰라 이제 정리라. 이 짜쓰기 지금 이 거가 뒤질려고 지금 이거 모르면 어떡해. 야, 그 로그 계산해서 알겠죠? 지수식에 로그가 들어있으면 여기 있는 밑과 여기 있는 진수를 이제 서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C에 로그 B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억은 좀 나냐? 아 저런 게 있었지 라고 처음 보는 느낌이군요. 지금 잘 받아야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면 얼마예요? 3에 로그 2의 2니까 얼마야? 3이잖아. 알겠어요? 미치를 같을 때는 얘가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ln3을 대입하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 그대로 여기서 뭐야 사실. 오케이? 미치니까 대입하면 3-3ln3 이거 로그야 로그 그냥 됐어. 그죠? 뺍니다. 빵 1 빵 빵. 그죠? 답은 2-3ln3이 되겠죠. 요건 물론 여기는 넓이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ln3부터 2까지 적분하면 잠깐만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뭐요? 그래 봐. 음수일 거야. 알겠죠? 물론 확인해봐도 음수인데 얘가 이보다 커. 되겠나? 그래서 넓이는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5 한 번. 3ln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넓이고. 그 다음 ln3부터 2까지 하면은 양수인 게 나와 음수인 게 나와?
양수. 양수인 게 그대로 나올 거 알겠지? 그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저것도 음수 곱해야 돼요? 아니, 아, 그렇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틀리면 저 미친 거야, 그지? 4 마이너스 1은 여기 음수입니다. 이가 2.7이니까 음수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려고 그랬을 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선생님, 부호 넓이일 수도 있잖아요. 부호 넓이는 남았을 때 요구해 알겠습니까? 절대 문제준제가 넓이를 요구할 때 음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부호 넓이를 내가 안 쓰지 않아서 필기할 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호 넓이는 쌤이 말하는 부호 넓이는 정리폭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넓이는 말 그대로 너네가 알고 있는 진짜 넓이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괜히 또 헷갈리지 마라. 나중에 쌤 탓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럼 한 단계 여기서 한 단계 없다면 넓이 구하기 오늘 설명 끝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한 단계를 뭘로 내냐면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 업되는 게 이런 거야. 이번엔 동그라미 칠게.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y는 gx 물론 x축은 어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그때 x는 a부터 x는 b까지 여기 사이의 넓이를 요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물론 여러분들 봐봐. 이거를 선생님 그냥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gx를 적분한 거 빼면 안 됩니까? 돼, 안 돼? y는 fx 있고요.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이만큼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gx 적분하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빼면 이거 나왔나? 돼요. 돼요. 그럼 가운데 알겠죠? 그럼 x축이 가운데 있을 때는요? 헷갈릴 거야. 그치? 근데 똑같이 돼요. 알겠죠? 근데 그쪽으로 그 이해를, 개념을 그쪽으로 잡지 말고 쌤이 설명하는 이렇게 개념 잡으세요. 그럼 쉬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곡선 넓이 구할 때는 기본 개념이 뭐야? 변하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길이가 쌓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 말을 봐봐. 여기를 얇게 자르면 얘는 이번에 길이가 이만큼만 변하는 거 아니야? 그치? 요 길이를 구해서 x축으로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길이만 내가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니야? x에 관한 식으로? 야, 요 점에서 요 점 사이의 거리 맞죠? x축은 같은 위치니까 y좌표 차로 구하면 되는 거 맞지? 물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죠. 반대로 빼면 음수인 넓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즉, 이 길이는 fx-gx 아니야? 그치? 적분은 개념을, 그 계산법을 증명하는 거 어렵지만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면 쉽잖아. 그치? 길이를 쌓은 거니까. 그럼 내가 요 길이만 구하는 거야 그냥. 특정 가운데 안 잘라가지고.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게 요 길이 맞죠? 요 길이가 어떻게 돼 있다? 쌓여있다는 거지. 이래서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그러면 끝. 이건 어디야?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정확한 표현을 이제 중괄호 써야지. 얘가 저 사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있을 때 사이 넓이 구할 때는 위에 그래프의 y값, 그죠? fx에서 밑에 그래프 y를 빼면 그 사이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길이를 변하는 만큼 쌓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넓이가 쫙 메꿔지는 거죠. 오케이? 이 적분의 개념이 선분을 쌓는 개념이니까 넓이가 되는 거야.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넓이 구하기는 그다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넓이 구하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가보시죠. 자, 어디냐면 여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6번입니다. 잘 봐라. 여기부터 헷갈리면 안 돼.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밑줄 치세요. 곡선. 아, 동그라미 치세요. 곡선. 직선. 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야, 아까 문제처럼 x축이란 건 있어 없어? 그럼 내가 그래프 그릴 때 x축 따위를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필요한 것만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괜히 막 쓸데없이 막 그리지 말고 그렇지. 시간 낭비야. 자, 지금 문제는 쌤은 137번을 풀겠습니다. y는 x제곱만 3x이고 y는 x-3입니다.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가 뭐야? 그럼 너네들은 이 두 개만 그리라고. 알겠어?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인수분해 왜? x축을 그릴 게 아닌데, 그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를 볼록. 그래, 이렇게. 왜? X축도 중요하지 않아? Y축도 중요하지 않아, 그지? 그 다음, 요 직선.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직선. 그죠? 근데 원래는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돼. 선생님,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경우일까? 이 문제에서 1번일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만나야 넓이. 그렇죠. 둘러싸인 넓이가 있으려면 당연히 문제가 만들어지려면 이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들으세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요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X축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위치가 중요하잖아. 얘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X축은 어쨌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내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사이 길을 구해야지. 여기를 어떻게 구하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야? 곡선에서 직선을 빼는 거야? 직선에서. 그렇죠. 직선의 식에서 곡선의 식을 빼는 거야. 3x. 이해되겠어? 네. 결과 정리하면 이 식은요. 요 길이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요게 그 길이야. 요게 쌓여 있겠지. 어디부터? 여기부터. 그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아,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네. 이거 구해야지. 그죠? 구할 거 아니야. 자,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렇죠. 열림을 쓰면 되는 거지.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기야. 돼.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x 마이너스 3이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플러스 3, 0입니다.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이게 되겠죠? 오케이 와리 여기가 1, 여기가 3입니다. 이해돼가? 자, 답 구하랍니다. 인테그랄 식은 요거죠? 요거 사이 길이 아니야, 그지? 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길이가 1부터 3까지 쌓여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끝. 요거 산수할 수 있겠지? 그게 넓이야. 이해돼? 근데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쌤, 제가 잘못 착각하고 이 곡선이 위에 있는 줄 알고 여기서 이걸 빼버렸습니다. 풀이에 그러면 답이 좀 잘못 나오긴 할 겁니다. 네. 근데 답을 구할 때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야, 이걸 거꾸로 빼면 이 길이의 크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요. 그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네가 여기서 이거 빼지? 그러면 거꾸로 뺀 거지? 음수가 나오겠지? 부호만 떼면 되는 거야.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추론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그냥 적분 가버리는 거냐. 아무튼 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양수가 나오면 제대로 뺀 거고 음수가 나오면 반대로 뺀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그래프 사이 넓이도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머리 여러 문제 알겠어? 선생님이 한 개만 더 가면 넓이 구하기도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어떻게 생긴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140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잘 봐라. 이런 거 헷갈립니다. 140번이요. 자, 문제를 읽고 가겠습니다.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뭐를 그려야 돼? 두 개의 곡선만 그리면 되는 거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인수분해 하기 좋게 생겼네. 인수분해 할까? 필요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y는 x제곱이야. 자,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난 뭐만 구하면 돼? 이 두 곡선만 그리면 돼. 그리러 가겠습니다. 3차 함수죠? 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제곱의 양수죠? 그래프는 이거 맞지? 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게 잘 봐라. 2차식이야. 2차식은 일단 얘가 올라가는 모양이잖아. 네. 3차가 올라가는 게 2차가 올라가는 거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가. 무슨 말이냐면 3차가 이런 식이라면 2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
2차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없어. 이해돼? 그건 이제 3차가 더 빨리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3차 뚫고 지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래프는 대략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려볼게. 일단 이런 상황. 점선. 그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안 돼. 둘러싸인 적이 없잖아. 그지? 이쪽에 생기지 않아요? 안 생기지. 얘가 얘를 따라갈 수 없어. 3차잖아. 얘 3차잖아. 이 새끼. 그지? 안 생겨. 선생님 그럼 이거 하니까 아니야. 꼼꼼히 따져야 돼. 이럴 수도 있지. 어때? 생겨요. 가능하죠?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죠. 가능하죠? 야 이거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될까? 대충 풀어야 될까? 구분해요. 정확히 해야 돼요. 왜? 이런 경우는 넓이 한 개잖아. 얘는요. 각각을 따로 해야 돼. 한 번에 풀어놨네. 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일 거니까 어떻게 빼는 거네. 그지? 그 다음 이런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물론 얘는 안 간다니까 넓이 없고. 그지?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건 없는데 이 사이 세 번째는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파악하는 거 우리가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뭘로 파악하냐? 뭐야? 교점으로 파악하는 거야. 교점 몇 개야? 2개. 어차피 우리가 앞에 문제 풀 때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구하려면 교점을 구해야지 그만큼만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어떻게든 넓이 구하려면 연립은 필수야.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추론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문제 워낙 쉬웠으니까 이거는 애매하잖아. 그지? 일단 교점부터 넣는 거야. 저를 연립부터 하세요. 연립을 하면 집어넣을게요. x제곱은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맞죠? x3승 마이너스 2x제곱은 딱 맞죠?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맞죠? 맞습니까? x가 0일 때 x가 2일 때인데 중요한 건 x가 0은 무슨 근? 중근이라는 건 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접하고 2에서 안 접한 거야. 그래프는 일단 접하는 1번일까요? 너무 티가 나나? 2번일까요? 네. 2번. 1번 그래프일까요? 2번 그래프일까요? 그렇죠. 위에 거죠. 왜? 접한 게 0이고 그냥 지나간 게 2잖아 지금. 오른쪽에 있어야지. 1번이 확실합니다. 그거 봐. 둘의 관계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리면 돼. 그럼 보여. 알겠죠? 근데 중근이라는 거는 접했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딱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넓이 구하려면 한 번만 하면 돼? 두 번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돼. 몇 차에서 몇 차를 빼야 돼? 2차에서 그렇죠. 2차에서 얘한테서 얘를 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서 저거 빼면 x제곱 마이너스 3x3승 더하기 x가 되겠죠. dx. 이해돼가? 답까지 가면 답까지는 안 가고 식정리 할게요.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2x 제곱 dx 되겠죠. 끝. 정리했습니까? 산수를 할 수 있으려 보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앞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해보세요. 오씨. 자, 넓이 구하기 대충 해볼 수 있겠지? 알겠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활용. 뭐라고? 두 번째 활용? 부피 구하기. 부피 구하기. 쌤이 기본적인 설명은 미리 했죠? 그죠? 부피라는 개념은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하는 거는 쌓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선분을 쌓으면 쌓는 것 자체가 적분이니까 선분을 쌓으면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면적을 구해서 그 면적을 축을 세운 다음에 쌓아버릴 거란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부피 구하기 작업을 진행할 때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쌤은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일반 입체 도형의 부피, 일반 입체 도형의 부피, 입체 도형.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가 바닥면인데 어떤 이상 이렇게 생긴 뭐 호리병이 있다 칠게요. 호리병 이렇게
알겠습니까? 지번대 생긴 거야 그냥. 이런 호리병인데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 치고 지면 높이가 0인 거지. 오케이? 근데 이 호리병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중심축을 세웠을 때 뭐 이거 원은 아니야 알겠지? 원은 아니고 뭐 찌그러진 모양이야 그냥 알겠지? 그런 상태에서 중심축을 세웠을 때 여기가 이제 지면이니까 높이가 0인 거예요 그지? 높이가 만약에 x만큼 올라가면 그때 이 x만큼 올라간 시점에서 이 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면을 잘라버리면 오케이? 여기 단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단면적을 쌤이 sx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오케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넓이가 면적이 변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요 놈이 뭐 쉽게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3이라 치면 예를 들어 예를 든 거야. x가 1 올라갔을 때의 그때 s1을 구해보면은 이게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는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단면적이 2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 만약에 x가 2일 때 높이가 2일 때 얘기하는 거지. 높이가 2가 됐을 때 그때의 면적은 여기 2를 대입한 s2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높이를 기준으로 어떤 규칙성이 있는 단면적이 생기는 그런 좀 이상한 입체적이 있는 거야. 당연히 이상할 거 아니야. 넓이가 막 2, 뭐 2 대입하면 또 큰 수 나올 것이니까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런 식으로 넓이가 가는 이런 입체적이 있다 칩시다. 그때 여기 높이가 총 높이가 2인 거야. 2. 이 높이가 2인상이 된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뭐 2분의 0.1 올라갔을 때 넓이가 있을 것이고 0.21 때 넓이 있을 거고 다 대입하면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각각의 넓이가 연속적으로 쫙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어떤 규칙성이 있는, 규칙성은 분명히 줍니다. 아니 부피를 못 구하니까 알겠지? 이런 식의 규칙을 따르는 그런 단면적을 띠는 어떤 병이 뭐 입체도형이 있을 때 그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요게 이제 일반 입체도형의 부피 문제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단면적을 이 중심축에 수직이 되게 잘라놨지. 그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야? 요 단면적을 이 축을 기준으로 쌓아버리면 부피 되는 거 맞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축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0이라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축이 출발을 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이 중심축을 축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x축이라고 이름 지을게요. 뭐 어디든 상관없잖아. 그지? 돌려보았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걸 x축이라 진행을 했을 때 x만큼 올라갔을 때 단면적이 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가 0인 지점이니까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2까지 올라가는 그 면적들을 다 더하면 얘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입체도형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넓이를 x만큼 진행해서 넓이를 쌓자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특이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 기준 축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축으로부터 얼만큼 진행했을 때 그 수직인 단면의 면적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그 단면의 면적을 쌓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개념과 비슷하냐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할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세세한 길이를 다 직접 표현하진 않죠. 그냥 이 축의 변수가 x니까 x에 따른 이 특정 점에서 이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 길이가 x가 변할 때마다 틀려질 거니까 그걸 다 더해버리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야. 부피 마찬가지로 x만 갔을 때 그때 단면적인 부피를 구해서 알겠죠. 그걸 쌓아버리면 부피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개념의 확장인 거지 뭐 새로운 개념이 유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x만 갔을 때 단면적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용 예시 문제고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봐봐. 141번입니다. 요게 이런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봐봐. 141번 보시면 어떤 용기에 깊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그때의 수면 넓이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어떤 용기가 있어. 뭐 이런 용기가 있단 말이지. 아무 때나. 그죠? 그때 지금 문제가 깊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그때의 수면 넓이는 얼마라는 거야? 6이라고 한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깊이라고 표현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부터 x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 중심축이 여기 하나 세워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 x만큼 올라가면 그때의 단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여기 넓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 말이 되겠어? 이걸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는
물의 부피가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채웠을 때 이 부피를 구해라 그 말이겠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게 이해만 하면은 상황을 이해하면 구하기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단계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 x만 봤을 때 단면적이 얘 맞지? 그러면 이 단면적을 어떻게 하면 돼? 쌓아줘야 되겠지. 이해돼?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6까지. 그럼 이 부피가 되는 거야. 이 면적을 쌓는 개념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패턴이 일단 단면적의 부피를 구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바로 적게 보시고요. 피하지 말아요. 쉬우니까 뭐 풀고. 여기 너무 쉬운 문제 넣어서 선생님 한 개만. 너네들 이제 교과서에서 만날 법한 문제 한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봐.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 예시야. 오케이? 이 문제가 실전 문제로 보면 돼. x 그래프에서 x는 0부터 파이까지만 변합니다. 오케이? 그때 x축과 뭐라고 할까? 수직이 정사각형 보세요. 문체를 만들려니까 헷갈린다. 한 면의 길이가 y x축의 수직인 정사각형을 세울게. x가 0부터 파이까지 변하는 8대. 문맥적으로 때가 두 번 있으니까 헷갈리는 뭐야. 문맥적으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문제 만들게요. x가 0부터 파이까지 변할 때 한 면의 길이가 y x축의 수직의 정사각형을 세우는 거야. 그때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부피를 구하시오. 뭐 간단하게 만든 거라 이 언어적인 게 좀 말이 안 맞네요. 그죠? 한 면의 길이가 y x축의 수직의 정사각형을 세우고 여기 처음에 x가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의 요 범위에서 이게 맞겠다. 세울 때 생기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요런 문제 하나 쳐볼게요. 알겠죠? 요런 건 어느 정도 좀 맞겠다. 봐봐. y sin x라는 그래프의 x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한 면의 길이가 y인 x축의 수직인 정사각형 세울 때 생기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지금 y는 sin x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파이 0, 1x입니까? 여기는 1. 오케이? 그때 얘는 y는 sin x야. y는 sin x. 그때 얘가 요구한 건 뭐냐면 x가 0부터 파이까지 변합니다. 그치? 그때 x만큼 진행했을 때 여기에 이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y좌표를 한 면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세우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그럼 여기에는 아주 x가 이만큼 하면은 아주 작은 정사각형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사각형들이 연속적으로 쫙 있기 때문에 어떤 입체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감 왔어?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그 말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수록되어 있는 두 문제는 x만큼 진행했을 때의 단면적의 넓이를 주는 문제고 지금 이거는 상황을 줌으로써 너네들이 그런 상황을 풀어가라 이 말인 거죠. 즉 x만큼 진행했을 때 여기에 이 y좌표가 한 면의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을 세운다라는 거야 지금. 그때 이 단면적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봐. x만큼 진행했을 때 요 단면적 넓이 구해야 되니까 요걸 구하려면 x만큼 진행했을 때 요 한 면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걸 x축으로 쌓을 거기 때문에 한 면의 길이가 이제 그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y가 쓰면 안 되겠죠. 요 한 면의 길이 얼마냐? sin x 맞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 단면적 넓이는 얼마겠냐? sx는? 그치, sin 제곱x가 되겠죠. 요걸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x만큼 진행했을 때 그때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쌓아야죠. 오케이? 어디부터?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어? 그 다음 얘를 접근할 때는 사인 제곱 접근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니? 저걸 접근요? 네? 부정 접근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응? 1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바꾸시고 일단 이해됩니까? 제곱을 접근하는 건 배우지 않았습니다. 합성하면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인을 합성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우리 접근은 1차 합성밖에 안 되니까. 얘는 바로 접근 못하고 이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2분의 1 빼버리고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푸는 거야. 여기까지 돼? 얘는 2분의 1에 부정접근 해야 되지? x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것은 2분의 1 사인 2x 0부터 파이까지 dx 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 입체도형이 부피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반 입체도형은 부피에서 적으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뭐 지워도 되겠죠? 그죠? 요 문제는 나중에 만날 것이고 굳이 뭐 내용을 적자면 어떤 입체도형이 있을 때 대충 그릴게요. 그지? 그때 가운데 축이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걸 뭐 x축이라고 친다면 이해되겠어? 여기 기점을 뭐 a 여기 기점을 b라고 치면 그죠? x가 진행했을 때 이 단면적인 넓이를 우리가 sx로 구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넓이 부피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x dx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게 단면적에서 일반 입체적에서 너네가 파악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 알겠어? 오케이 뭐니? 그 다음 두 번째 부피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회전체의 부피를 또 구할 수 있어요. 회전체. 자 이건 바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알겠죠? 설명 한번 더 해요. 자 뭐냐면 이 회전체는 이건 사실 도형 자체를 특이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요건 이제 함수에서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y는 fx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x는 a부터 x는 b까지 잘 봐야 된다. 이 사이 넓이를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킨 부피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나오겠냐? 회전시키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겨서 여기 축이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이러면 나오겠죠? 요게 되겠어? 그지? 이런 식의 가운데 축을 따르는 이런 회전체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때 여기가 A고 A 여기 B인 거죠. B 이해됐습니까? 요 부피를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개념은 똑같은 거야. 내가 할 일은 뭐냐? 어떤 특정 점에서의 이게 축이 되는 거, 이게 X가 축이 되는 거잖아. 그지? 단면적을 잘라줘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이 면적을 어떻게 해야 돼? 쌓아야지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회전체는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이 좌표는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Y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돌린 거니까 회전체는 이 단면은 무조건 뭐가 나와? 돌렸으니까. 어떤 도형이 나와? 단면적은? 얘는 무조건 원이 나오죠. 일반 입체는 사실 도형이 뭐가 나올지 몰라. 그건 상황을 준 것 뿐이니까. 근데 얘는 돌리고 오기 때문에 무조건 원이야 얘는. 그럼 여기 반지름이 얼마인가 지금? y 1 맞니?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단면적 sx는 뭐가 되겠어요? 파이 y 제곱이 되겠죠. 반지름 그 원이니까. 그지? 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x축으로 쌓을 거야 y축으로 쌓을 거야?
X축으로 쌓을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Y제곱을 X로 바꾸면 f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요거 이 되겠어? 요게 단면적이 되는 거야. 회전체. X축을 돌리면 Y가 반지름 되겠죠. 거꾸로 Y축을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X가 반지름 되겠지. 그럼 파이 X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파이 Y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쌓으면 되는 거 맞죠? 네. 부피는 바로 없습니다. 파이는 앞으로 빼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 뭐가 된다? 제곱 dx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되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중간 단계는 이런 파이 y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단면적인 넓이가. 정리 되겠어? 이런 게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정리되겠어? 오케이 말이? 자, 쓰이면 문제를 한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었어요? X축으로 돌리는 관계랑 Y축으로 돌리는 관계 풀어볼게요. 됐어? 143번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킬 때, 자, 이 곡선과 143번이야.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X축으로 돌리고 그때 부피를 구하라, 그지? 들어갑니다. 일단 얘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그래프를 그려야지. X축과 그릴 거니까 인수분해해야지. 됐어?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교점 몇 개야? 두 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사이 넓이. 됐어? 이 넓이를 어디로 돌려? X축으로 돌려가는 거죠. 이해됐어? 자, X축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단면적으로 X축의 수직으로 잘라야지. 그럼 뭐가 나와? 원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 원의 반지는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면적 뭐가 돼?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꼭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 안 헷갈려. 파이 Y 제곱 맞지? 근데 X로 표현해야지. X로 표현할 거면 파이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답은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파이 Y제곱. 얘가 답이구나. 끝. 이해되겠어? 마이너스부터 1까지인데 이거 전개하면 무함 쓸 겁니다. 빵부터 1까지 두 배로 푸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 해볼 수 있겠어? Y 주랑님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145번입니다. Y는 유빈아 이해되니? 연습 잘 해라. 얘와 X축, Y축, Y는 LN사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번엔 Y축으로 돌리래. 그치? 이해되겠어? 자, 들어갑니다. 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려면 그래프 그리는 거 맞지?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그래프는 어렵지 않아. 잘 봐. 얘 1,0을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들어봐. X축 여기 있지. X축. Y축 여기 있지. Y축. LN사 여기 있지. LN사. YLN사. 이해돼? 요 부분을 오케이? 어떻게 돌려? Y축. 그러면 단면적 이번에는 1억 생기지 않을까? 그지? 이름을 그려주려고 안 헷갈리게. 반지름이 이번에 얼마야? 100사 되겠죠. 그럼 단면적은 이번에 Y축으로 쌓을 거야. SY를 구해야지. 파이 X제곱이. 그죠? 그렇다고 외워도 돼. Y축 돌리면 파이 X제곱. X축 돌리면 파이 Y제곱. 물론 그걸 X나 Y로 표현해야 되겠죠. 얘는 X를 Y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X를 Y로 표현하려면, 봐봐. X를 Y 표현하려면 이 식으로 써볼 수 있어, 없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봐봐. 2분의 Y는 LNX 맞죠? 그죠? 이런 게 익숙해야 돼. 그다음 갑니다. 요거 갑니다. 요거 밑으로 해볼게요. X는 2의 2분의 1Y라는 거 알겠어? 그치? 대입 SY는 제곱이니까 2의 Y 승백이 치기 쉽다. 그치? 답은
부피는 파이, 아니, 인테그랄 파이, 예. 파이가 빠졌군요. 2의 y dy입니다. 0부터 ln4까지. 이해되겠어? 산수할 수 있겠냐? 이거 끝. 알겠죠? 이게 회전식의 부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오늘 정적분해 활용 두 가지 정리한 거 알겠죠? 넓이 구하는 방법,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피 구하기 두 번째, 그지? 일반의 최대형은 식이 거의 나와 있을 거나 아니면 상황을 줄 거야. 두 번째, 회전식의 부피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일반의 최대형을 이해하면 회전식은 그냥 응용 문제. 근데 파트를 두 개 분리한 것 뿐이고, 아마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는요, 얘가 정말 잘 나옵니다. 잘 연습하시고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